코스피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증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혼란이 가득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거래소를 찾았는데요. 코스피 5천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두고 여당 내 이견도 노출됐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코스피 5천 특위가 거래소를 찾았는데 왜 거래소를 갑자기 찾은 겁니까? 네, 하루 전에 급하게 예고된 일정이기는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이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여러 반발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소통을 위해서 특위가 움직였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는 지난달 23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주가 조작 근절과 같은 우리 증시의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출범한 조직인데요. 지금 상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봐야겠고요. 거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상법 개정안을 코스피 5천 특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군요. 어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 소위까지 통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 사실 쉴 새 없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달 초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와 사회이사 명칭을 또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해서 3%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고요.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이번에는 처리를 했고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개정안은 또 여당이 예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겠는데요. 9월 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이 최근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코스피 상반기 수익률이 28% 수준으로 주요국 중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상승세가 가팔랐고요. 실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5월부터 지주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도 5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상법 개정 분명히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이런 이슈들을 증시에서는 분명히 호재로 분류되는 요소이긴 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봐야겠고요.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도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잠시 현장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내는 국장 탈출은 지능수이라고 냉소가 있었고, 근데 지금 그 냉소가 기대 내지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나 그 기대 호기심이 확신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가 지능수이다 이렇게 뭔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일관되게 저희들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 내지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의 상법 개정 기대감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의 반발이겠죠. 네, 이런 규제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 재계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2차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될지 몰랐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제 8개 단체가 반발 성명을 오늘 내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상장 기업들이 연말에 이제 정관을 대폭 뜯어 고쳐야 하는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5천이 진정한 목표라면 기업들도 제도 개선만으로 오를 수 없고 결국 기업들의 퍼포먼스, 펀더멘털 개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기업들의 반발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규제 일변도는 옳지 않고 인센티브도 함께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제 개편도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도 지금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공식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밑에서 오고 가던 얘기들을 공식화했다라고 봐야겠고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대주주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반발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손들이 연말에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대량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입하는 이런 시장의 왜곡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소를 찾은 특위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감지가 됐는데요. 인터뷰 내용 잠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연말 기준으로만 회피하면 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세수가 그렇게 많이 거쳤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불합리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다시 50억 기준을 10억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여러 논의 과정을 연말까지 거치게 됩니다. 최종 확정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